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종목상담 프로그램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민혁 멘토입니다. 아,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아, 이게 티가 납니까? 자, 예, 오늘 황민혁 멘토가 몸이 조금 안 좋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에 힘입어 더욱더 불꽃 정신 발휘하실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해봐야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화이팅! 네, 좋아요. 자, 화이팅을 해서인지 다행히 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대상 멘토만 손만 대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황민혁 멘토도 황소 같은 불기둥 같은 그런 시장 자체를 코스피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황민혁 멘토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황민혁 멘토님한테 한번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코스피, 코스닥, 멀티플레이어 못하는 게 없죠. 저는 팔방미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코스피 황민혁 멘토님이 한번 시황을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11억 원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역시 같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168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92억 원, 그리고 은행 쪽, 연기금 쪽에서도 역시 각각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바로 이제 FOMC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강한 수급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들어올리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흐름이 좀 좋은데요. IT 업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거의 1% 정도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이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에너지 업종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업종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그 다음에 GS가 있는데 각각 1%, 2%대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학주 역시 정유주와 함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까지 1% 정도대의 역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쪽에서 본다면 최근에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는 결국은 증권주들이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HMC, 그다음에 대우증권 역시도 빨간불 켜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역시 건설주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건설주들도 역시 오늘 강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내용이겠죠.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상 시기 자체가 당연히 빨라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달러 가치가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후에 발표됐던 지표 자체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분명히 안 나왔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 연준에서 급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변수를 지금 꺼내들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전반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제 관망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장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시장 자체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여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조기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회의록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는 단기적인 악재에 지나지 않는다. 어차피 추세는 상승 추세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좀 더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네델러는 매파가 아닙니다. 비둘기파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스닥은요 현재 몇 포인트입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36.22포인트 나타내면서 0.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28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외국인이 24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큰 움직임이 없죠.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더 올리려고 하니 외국인의 이 매도세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지금 기관의 형국이겠죠. 그래서 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애매한 양차를 탈 바에는 코스피를 선택하자라는 게 오늘 기관의 시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가 순위가 바뀌었네요. 셀트리온이 68,40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119,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시가총액에서 0.001% 차이로 셀트리온이 역전을 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이 오늘 55,500원을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0.7%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시총 지금 12위권까지 올랐죠. 하지만 오늘은 4%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징 종목군, 이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6.3%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7,700원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의료기기 업종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내는 게 또 오늘의 시장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까지 쉬어가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많았다, 그죠? 그래서 일전에도 바닥권역에서 크게 추천해드리고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쉬어가는 과정,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자, 회사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만 보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보다는 의료기기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살아나고 있구나, 순환매에서 대기 순번을 뽑아놓은 그 다음 대기 타자들은 바로 이 의료기기였구나. 그 다음에는 또 뭔가가 있겠죠.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 자체, 오늘 지금까지 달려갔던 바이오 업종이 점차 수그러들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이평 밀집을 해놓은 종목군들, 바닥에서 매집을 해놓은 종목군들이 또 한 번씩 탁탁 튀기 시작합니다. 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부터는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당연히 또다시 급락이 나타날 수 있고 또다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 지금까지 대기 순번 뽑고 기다리신 시청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또다시 그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까지 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관망세가 나타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못 먹어도 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입니다. 원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요. 흔들고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부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 261 둘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아낌없이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자, 파라다이스 매수해도 될까요? 956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발상적인 투자 방법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차트 전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부 정책과 글로벌적인 분위기, 업황, 바로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버텀업, 바로 종목을 보고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버텀업이라든지 아니면 톱다운 두 가지 다 방식은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다 결국에는 업황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파라다이스는 지금 현재 1장 1단이 존재를 합니다. 1장은 영종도 복합 리조트 건설이 1장이 될 수 있겠고, 자, 그럼 1단은 뭐냐면 바로 중국의 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바로 1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 카지노,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GKL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거든요. 그럼 그 외국인들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 중국인이 60%, 일본인이 30%, 그 외 기타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팅액, 바로 드랍액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본다면 중국인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어차피 조막손이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통 큰 왕서방들이다 라고 봤을 때는 이 중국인들의 카지노에 대한 규제는 차트로만 만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월봉상의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추세에 대해 안에 놓여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주봉상의 추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차적인 바닥권력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바닥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요 자리에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요 반등 자체가 크지는 않다는 거죠. 단기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요 자리 한번 같이 볼게요. 21,100원인데, 21,000원, 요 자리. 예. 자, 사지 마시고요. 길게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단기적입니다. 그거를 꼭 좀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업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가기는 조금 힘든 종목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나는 그래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10% 이내로 줄이셔서 단기적으로만, 꼭 단기로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지 마시고 길게 들고 있는 거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매도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어느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금 위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국내 내수 쪽에서 부진세를 분명히 겪었고요. 해외 쪽에서 역시 뭐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현대차의 주가는 많이 떨어졌죠.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저유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을 또 다시금 또 관심을 갖게 하는 한 가지 모멘텀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현대차라는 기업 이 자체가 과거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비교해 본다면 현재 PBR 수준으로 봤을 때 0.7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이 기업이 시장 안에서 평가받던 그 PBR 수준을 본다면 1배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가운데서 어느 정도 수급이 붙기 시작한 게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변수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그 판매,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사실 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최근에 미국 쪽의 제2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한번 발생이 됐었죠. 이게 미국 쪽에서 지금 보면은 SUV 차량이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SUV 차량 쪽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 나머지 이제 분리했던 그 차량에 대한 매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뭐 최근에 또 이벤트가 또 있었죠. 할부 자체를 좀 이제 크게
또 이제 그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서 자동차 구매에 또 충분하게 이제 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으로서 이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가격대로 본다면 사실 이제 많이 높은 가격에서 사시긴 했지만 기관 자체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굳이 이 종목을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뭐 최근에 이제 당연히 이 흐름 자체는 보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박스권의 흐름을 연출해 오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당연히 끌고 가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을 현재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산정해 드린다면 충분히 22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매도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황미영 멘토님. 네. 카메라 좀 보세요. 네. 계속 고개를 내리시는 카메라 좀 봐주세요. 제가 지금 오늘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좀 그러셨어요. 네. 카메라를 좀 의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빨리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RT캐스트고요. RT캐스트, 예. 네, 그리고 1,500원, 1,500원, 비중 20%요. 비중 20%요. 네네. 예, 언제 사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이요? 네. 한 달 정도 사셨고. 네. 어떤 거 보고 사셨나요? 실적도 좋게 나오고, 예, 네, 그래서 사게 됐고, 지금 그 매수가 밑인데, 예. 좀 더 담아도 될지 해서, 그래요. 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좀 더 길게 들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이미 지금 한 달 정도가 돼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신지. 그래요. 네. 자,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거든요. 예. RT캐스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 아시죠? 그거는. 방송 관련. 예, 그렇죠. 방송 관련이고, 그러면 뉴미디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게 나타났던 게 아니죠. 실적이 좋게 나타난 건 아니고, 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매출액은 상당히 늘었는 반면에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금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합쳐서 봤을 그 결산 실적 자체에서는 조금의 미스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이 RT캐스트 같은 뉴미디어 업종은 실적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어차피 트렌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 바로 저평가나 뭐 가치적인 부분보다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품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거품이 나쁜 뜻의 거품이 아니고 어차피 주식은 오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계속적인 뉴스가, 재료가 생산이 돼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지금 RT캐스트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죠. 예. 안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이에요. 네. 예. 어차피 실적으로 승부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재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개별적인 성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성의 재료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4월 달은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4월, 5월 달 1분기 실적이 나타나기 전 시점이 테마성의 네. 재료들이 크게 네.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달을 기다리셨잖아요. 네. 그럼 굳이 저는 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좀 더 기다리세요. 어차피 수익 나고 팔 수 있는 종목군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님이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를 하신다면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답답한 순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앞에서 이런 휩소가 나타났었잖아요. 휩소가 나타나면서 여기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배 보러 가셨어요? 네. 예. 자, 왼쪽에 보시면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가격대에서 차익에 대한 매물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단권역에서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세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익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빨리 차익 실현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은 나타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10,000원 밑으로는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세요. 네. 예, 지금은 어차피 10,000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는 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가격 밑에서는 10,000원대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목표가는 어느 의견을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최소 11,000원이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1,500원에서 11,000원 가면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상담을 한 2명, 3명 하고 상담을 했던 느낌이었어요. 요번에 제가 너무 정성껏 해서, 농담입니다. 자, 빨리. 네, 자, 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BS 부산에 BS. 14,7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BS 금융지주를 14,7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비중은 어느 정도로 매수하셨나요? 40% 가까이. 40%요. 예, 혹시 BS 금융지주를 매수하시게 된 배경이 있나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셨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말이 조금 안 들리는데. 네. 이 BS 금융지주를 매수하시게 된 배경이 뭔가요? 저희가 또 부산에 있고, BS 금융이 또, 흑자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BS가 이제 부산은행이죠, 그죠? 네. 예, 부산 분이셨군요. 예. 일단 BS 금융, 이 그룹에 대해서 이제 사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주들이 잠깐 단기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은행주 쪽에서 이제 본다면 이 기업이,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된 그 배경이 사실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시장에 노출됐던 재료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요. 일단 기업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제품을 많이 팔면 됩니다. 이 두 가지죠. 근데 은행주에서 비교를 해본다면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이 팔린다는 건 그만큼 예금이나 적금 또는 대출 상품이 많이 팔린다는 거겠죠. 그죠? 예. 이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면 금리는 인하됐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대외적인 여건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따라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건설 경기 좋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죠?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의 형성되어 있는 이 대출 금리, 그죠? 이 모기지 금리를 가지고 지금은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요. 부동산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은행주 자체를. 금리는 이제 이미 거의 최저금리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주 쪽에서는 가장 투자의 맥점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BS 금융지주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신데요. 이건 그냥 가져가세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재 흐름 자체 이제 많이 빠지고 나서 주가가 다시 턴을 하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요. 현재 흐름상에서 본다면 이제 한 차례 좀 막힐 수 있는 부분, 즉, 올라가다가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16,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16,500원을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멘트님 좀 보세요. 네.
자, 그래요. 자, 겸손하셔서 그래요. 원래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자, 문자 상담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상로입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RF택이요. 아, RF택이요. 네. 아, 매수가가 얼마십니까? 9,600원에 20%인데요. 9,600원에 20%? 네. 예. 이게 자꾸 사고 나서 빠지고 그래갖고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될지 궁금해갖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조금 걱정이 되시겠다, 그죠? 네. 예. 어떻게, 근데 이거를 살 때는 뭐 보고 사신 거예요? 글쎄, 이게 무선 충전기라 예.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래나 해서 샀는데. 아, 예, 무선 충전. 예. 어머니 무선 충전 쓰세요? 네. 아, 무선 충전 하세요? 네. 아우, 예, 좋습니다. 아우, 신세대시네요. 네. 예.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무선 충전하니까 저도 안 쓰는데. 자, 그러면 뭐,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거를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의 의견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의견은, 자, 요 S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는 관점으로 종목을 조금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RF택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무선 충전 관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무선 충전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도 한 4가지, 5개가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자, 거기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무선 충전 때문에 바닥권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맞죠? 갤럭시 S6에 포함이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머니, 그러면 네. 무선 충전으로 인한 기대감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것은 갤럭시 S6가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 없을까예요. 네.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잘 팔린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이미 재료는 노출이 된 상태잖아요. 예. 갤럭시 S6에 무선 충전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모듈 자체는 그때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카메라 관련 모듈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무선 충전은 빠지고 있는 상태죠. 재료가 노출됐으니까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보시면 투매 자리가 있어요. 자, 종목군의 투매 자리인데, 자, 요 자리하고, 요 자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는 많이 팔았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런 한번 접어주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매집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럼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집이 여기에 형성이 됐어요. 자, 이 가격대. 그럼 7,400원대가 뭡니까? 세력 단가가 되겠죠. 그럼 거기서 주가 자체가 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자, 어머니, 만원은 라운드 피겨 가격,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이에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 맞죠? 예. 그러면 세력들은 7,400원에 매수를 해서, 주포들은, 자, 7,400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주가 자체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만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자, 요 만원대 어때요? 만원대도 심리적인 저항선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지금 빠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맞죠? 아, 만원대는 팔아야 되는 자리였구나. 그런데 거기서 꺾여서 내려올 때는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등 자체를 노리시되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군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갤럭시 S6가 발표가 돼서 출시가 되는 것은 언제 되냐면 4월 초에 출시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인가 4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안 오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많이 팔렸을 때, 한 달이 지난 순간부터 판매량이 측정이 될 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확률은 반반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만원대까지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꼭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만 원대요? 예, 9,600원에서 만원대를 생각을 하시고 예. 왜 여기서 만약에 못 파시면 빠지면 8,000원대까지 또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꼭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인데요. 자, 문자 화면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매수해도 될까요? 568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얼마 전인가요? 이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똑같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노입니다. 자, 왜 과연, 다음 카카오를 지금 시점에서 잡으려고 하시는지 좀 사실 의문이고요. 그때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SNS 쪽에서, 지금 많은 이탈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2015년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하나의 그 단어로 본다면 핀테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음 카카오 역시 핀테크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다음 카카오가 또다시 고공행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음 카카오는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자, 지금 다음 카카오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다음 카카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한 이 다음 카카오는 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수급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들 수급 잠깐 보게 되면요.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보험, 투신, 은행 다 팝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개인들만 당당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개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네. 지금 다음 카카오를 갖고 있는 그 개인 투자자분 역시도 이 기업을 정말 사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기관과 외국인들 쪽에서 자금 물량이 나오니까 그 물량을 떠받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음 카카오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다음 카카오 쪽, SNS 쪽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광고 산업 쪽으로 우리가 또 같이 넘어가서 본다면요. 이 광고 산업이 가장 비수기인 그 시기가 바로 1분기입니다. 지금이 1분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카카오 쪽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음 카카오를 지금 들어갔다가 어닝 쇼크가 나와 버리게 되면은 그 손실은 고스란히 지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다음 카카오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분명히 수급이 들어와줘야 다음 카카오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틀 내지는 3거래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번 다음 카카오를 한번 담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수급 상황에서는 절대 다음 카카오를 담으시게 된다면 큰 손실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서 좀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나마 버티고 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 때 주가 밀리다가 버티고 있던 자리가 12만원대였는데요. 이 12만원대를 지금 바로 전 거래일날 깨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 흐름을 돌려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밑으로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 일단 두고 보시고 1분기는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1분기 실적 시즌 이후부터 수급이 개선될 때 그때 다음 카카오를 매수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다음 카카오가 악연이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악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한테 어쨌든 객관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냉철하십니다. 자, 오늘따라 좀 샤프해 보이시네요. 자, 저하고 조금 상반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컴퓨터 매도도 될까요? 4301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지 마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2만원에 5%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그냥 저는 주식을 할 때 5%, 10% 의미 없어요, 사실. 어차피 걱정은 똑같이 합니다. 비중이 많이 실리든 적게 실리든 걱정은 똑같이 해요. 그럼 5%짜리 20개를 두고 있으면 20종목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아이고, 그래, 이거 좀 빠져, 그냥 이거랑 그냥 뭐 팔고 말지 뭐. 그리고 1년이 딱 지나서 딱 봤을 때 계좌는 또 그 자리입니다. 아이고, 그래, 뭐 그 자리 본전이네. 또 다음 내년이 돼 또 본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주식을 하면서 재미만 봤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은 투자입니다. 도박이 아니죠. 투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비중을 실으셔가지고 뭔가가 나타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게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에 1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투여를 해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한글 컴퓨터 본론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중을 더 실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대신 어떤 가격대에 비중을 실으셔야 되냐면 지금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밀리는 과정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자리는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올라갈 때 이유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내려갈 때는 실적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어요. 대신에 컨센서스에 대한 가치만 하락이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대표자 바로 김성실 회장입니까? 그 사람이 지분을 더욱더 추가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용구 대표는 그 지분을 넘겼습니다. 왜 하단 권역에서 했을까? 가격에 왜 하단에서 얘네들은 지분을 바꿨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 가격대 권역이 바로 이 가격이었죠. 2만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미 과매도 구간이에요. 자, 가격 한번 같이 볼게요. 투매만 찾으세요. 투매. 야, 요 자리에 2월 9일날 보면 투매가 한번 형성이 됩니다. 그럼 요 자리가 지금 변곡이라는 거죠. 요 자리가 변곡이고, 자, 29,000원 자리에서 투매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맞죠. 요 자리에 요거거든요. 2월 9일날. 자, 그럼 2월 9일이 요때네. 요때 투매가 나오고 주가가 이리 밀렸다, 그죠? 그러면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바닥권에서 얘들이 올리는데 갭으로 올렸죠. 왜 하필이면 또 이 자리에서 갭이 발생했을까? 이날 갭이죠. 이 자리가. 왜 갭이 발생했을까는 바로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갭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월 27일 날 2.5%의 갭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고가 권역 4%까지 올렸습니다. 자, 이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해주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내려옵니다. 대신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18,000원입니다. 18,000원 밑으로는 좀 더 강력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2만원대까지 올라가면 몇 %예요? 그것만 해도 10%가 넘어요. 자,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매직 구간 안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가격대 18,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가격권역에서 추가 매수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 빠지면 그때 또 연락하십시오. 제가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에서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 매도해도 될까요? 710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제 의견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의견입니다. 자, CJ제일제당이요.
현재 가격이 34만 1,000원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가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체에 속해 있는 이 기업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음식료 업체 업종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FOMC 회의도 그렇고 시장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음식료 업체 쪽으로도 분명히 자금 이동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CJ 제일제당에 대한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CJ 제일제당을 좋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요인들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이라든지 옥수수, 대두, 이런 전반적인 농산물, 곡물 가격이 점차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농산물 자체가, 이 제품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음식료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재료겠죠.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가격에 대한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고 있진 않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고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그런 장세가 앞으로 발생된다면 충분히 음식료 쪽으로 자금 이동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CJ 제일제당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분명히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 보면서 좀 자세한 전략들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제일제당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과거에도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발생됐을 때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던 지지력을 확인해 주었던 그런 자리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기업의 이제 주가의 흐름을 60분봉으로 돌려서 이제 놓고 본다면 좀 자세한 흐름이 되겠죠. 추세의 전환 자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관점입니다. 즉, 떨어지고 있던 이 추세를 최근 들어서 전환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 흐름 안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추세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굳이 CJ 제장을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자 인증 매도해도 될까요? 259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애매한데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노라고 의견을 드린 거는 일단 비중이 40% 정도가 되시고, 그래 조금 더 진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견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전자 인증 업체죠. 자, 회사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최근 들어서 뉴스가 나온 건 없고 실적인 뉴스만 나왔습니다. 코스닥 공시가 한번 떴었고요. 거기 안에서 보면 소폭 실적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맞죠? 없고, 주당 배당했다는 거. 자, 39원, 상당히 적은 금액 했죠. 딴 거 뉴스는 없어요. 자, 하면, 한국전자인증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차트를 잠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이유가, 매집 국면에 놓여 있는 차트입니다.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지금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이게 과매도도 한번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리였냐면, 자, 요 자리, 밀리는 자리가 요 자리죠. 자, 요렇게 되겠죠. 네. 그러나 3,400원, 3,300원, 요 가격 권역에서, 여기는 이제 과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량을 씨를 말리는 과정이죠. 개인 투자자들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잡은 개인은 없어요. 못 버팁니다. 안 좋은 뉴스도 막 생산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뽑아내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는 어때? 안 붙죠? 여기에도 지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가격 권역 자체는 여기까지는 매집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단계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단에 있는 이 4,500원까지 한번 갈 수 있어요. 예. 대신에 지금부터는 얘네들이 항상 주포는 지도를 그려놔요. 어떻게 종목을 TP 가격이라고 하는 목표까지 어떻게 움직이겠다.
하지만 그 움직임의 사이에서 개인들이 많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좀 더 루즈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개인들이 많이 안 붙는다 하면 빠른 움직임으로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4,500원까지 다음 달까지는 한번 큰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한번 해보면서, 대신에 손절가는 요 자리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자리 자체가 요 가격대인데요. 4,000원대까지는 감안을 하세요.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대신에 손절가는 3,950원, 4,000원, 그 가격권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전화 왔다네요. 전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하나케미칼인데요. 아, 하나케미칼이요. 예, 한 4년 전에 고점 매수 53,300원에도 있고, 또 27,500원도 있고, 요 근래에 14,100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100%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예. 네, 그럼 평균 매수 단가를 책정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죠? 그래서 25,800원을 낮춰놨는데, 네, 사실 어제 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가지고 아. 좀 들충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생각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한 2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예, 그동안 매수를 많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비중이 얼마나 되세요? 100%입니다. 100%요? 예, 다른 워낙 고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매수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 주당 주가가 26,000원까지는 갑니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중간에 계속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000원까지 지난주에 갔었는데 다시 떨어져서 14,1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되고 여기서 매수를 더 해서 다시 18,000원, 17,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거 100%입니다. 지금 이미 100%를 매수하셨는데 또 매수하신다는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예. 일단 하나케미칼 지금 현재 이제 손실이 좀 크시니까 예. 2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래도 수익 전환 되시는 건가요? 수익 전환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14,100원은 매수하고 세분 물타기 해가지고 거기까지 네. 됩니다. 그런 근데 제가 겁니까? 한 번 더 하면 2만 네. 원 정도 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네, 일단 너무 주식을 위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단 과거에 대형주였죠, 하나케미칼, 그죠? 뭐 지금도 네.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주 자체가 과거의 대형주 무조건 사놓으면 올라갔다라는 인식은 지금 버리셔야 돼요. 그죠? 네. 과거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떠받쳤던, 그리고 많이 믿었던 그 대형주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죠? 뭐,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뭐 GS, 이런 이제 정유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이제, 조선주들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올라올 만한 기미도 잘 안 보여요.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수하시는 시점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이 분명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물타기 하신 거죠? 그죠? 예. 자,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전화를 하신 분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 가게에 2명의 직원이 있어요. A라는 직원은 혼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3명 몫을 합니다. 네, 배달도 하고. 근데 B라는 직원은 한 명의 몫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일 시키면 계속 불만만 많고. 자, 그러면 치킨집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말 잘 듣고 3명의 몫을 하는 사람 직원한테 돈을 더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죠? 그럼 돈을 많이 받은 그 직원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주식도 똑같습니다. 일 잘하는 놈한테 돈 더 주는 겁니다. 일 못하는 애는 잘라내야 돼요.
그죠?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 하는 게 아니고, 일 못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신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일단 하나케미칼은요, 현재 관점에서 하실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 100% 다 물량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위험한 자리는 분명히 나와요. 지금 올라가다가 태양광 사업 자체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죠? 일단 중요한 자리 때는 오늘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14,300원이죠.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분명히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물량 3분의 1 무조건 줄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 일단 물량을 가져가되 올라갈 때 이전 고점 자리인 16,500원 정도 자리에서는 네, 비중을 3분의 1 줄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 중에서 추가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단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18,500원에서 2차적으로 3분의 1 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2만원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고 차라리 그 줄인 현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십시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나케미칼은 네, 물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100%를 네, 가져갈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죠? 많이 방향성을 잡아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강연을 하는데 그때 오시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목동 쪽으로 오시면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성우 투자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무거우셨어요. 네. 사실, 저도 100% 몰빵 많이 합니다. 그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가 계좌의 수익을 바꾼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괜찮아요. 죄진 것도 아니고. 왜 그랬어요? 본인 돈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어차피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트를 짜는 방법적인 부분이니까요. 너무 막 또 상심해서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강연에 있는데요. 황민영 멘토님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 주십시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역시 대형주를 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지 2015년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 대형주에 대한 집중 분석을 이번 주 일요일 날 목동 NH증권에서 강연회를 진행하니까 이 시청하시는 분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오셔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이죠, 맞죠? 네, 일요일 일요일 맞습니다. 오후 2시고 저는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왔다가 또 일요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일요일에는 황미영 멘토가 트래플리스 에비뉴, 웨스턴 에비뉴죠. 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동부증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8번 출구에서 메디캐슬 빌딩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라는 거, 일요일 오후 2시는 황미영 멘토, 토요일 오후 2시는 제가 인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성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수급의 주포 찾기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활기찬 그리고 즐거운 매매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일요일 날 꼭 오시면,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